먼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쓰러져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그날의 뜨거운 피울음과 한 맺힌 세월을 오롯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우리였기에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궤변에 맞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내란 열당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김용현, 노상원도 줄줄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광주를 찾았지만 정작 5.18의 정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끝끝내 개헌의 발목을 잡고 윤어게인 공천을 자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라고 여긴다는 비난을 하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민주 영역 앞에 속죄와 반성은커녕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5.18 진압의 관여에 훈장을 받은 경찰의 서훈이 단 한 건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포상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해야 됩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민주화의 역사를 더 적극 연구해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재학생이던 고 이세종 열사가 5.18 최초 희생자라는 사실은 2024년에야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때 비로소 민주 영령들의 눈물이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제대로 기록해 왜곡과 폄훼에 오직 진실로 답하며 민주, 인권, 평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등 확장 재정, 복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매표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선거와 무관하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경기 둔화 대응책입니다. 3월 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포함됐던 사업이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이어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의 약 43%가 소상공인의 순매출 증대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IMF의 분석마저 자의적으로 왜곡해 정쟁거리로 삼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는 지속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2030년 GDP 대비 63%라는 수치는 전 세계 일반 정부 부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며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더는 국민을 재정 공포 마케팅으로 현혹하지 마십시오. 민생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적극 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생계를 이어받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일가족 사망 사건이 제 지역구인 임시를 포함해 3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매우 잔인한 제도입니다. 소외된 약자를 위해 낙인 효과 없이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나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